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교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고혈압입니다. 네, 이제 이미 많이 알려져서 고혈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환자분들께서 많이 아시다 보니까 이제 정상 혈압 수치가 얼마인지 또 언제부터 고혈압이라고 하는지까지 알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고혈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고혈압의 오해와 그리고 또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질환.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이 두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혈압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혈압을 침묵의 질환으로 부르기도 한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다른 질환들과 달리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치료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고요. 진단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합병증이 발생할 때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계절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 고혈압.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혈압약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혈압약을 드시다가 중단하게 되면 다시 혈압이 오르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다시 이전 정도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오르게 되는 반동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차가운 공기, 차가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 또 급성 합병증,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들이 발생할 위험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차가운 날씨, 추운 날씨에는 혈압약을 중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매일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은데 집에서 측정한다면 가정용 전자혈압계로 아침 저녁 2회 측정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조급해하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 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그 혈압을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병원에 오실 때만 체크하시는 분들보다는 평소에 일상생활하면서 그리고 집에서 가정혈압을 꾸준하게 측정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모니터가 잘 됩니다. 평상시에 혈압이 더 잘 반영되기 때문에 그 혈압을 기준으로 해서 약을 조절하고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체중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동도 꾸준히 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고혈압.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심장내과 이유용 과장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이 고혈압이 정말 위험하고 또 무서운 질환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신이 고혈압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그런 고혈압 환자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나중에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작은 생활의 변화만으로도 심각한 이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이번 시간에 꼭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볼 텐데요. 앞서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유용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요. 뭐 심장 질환 아니면 암이나 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언급하게 되는데 근데 이 질환들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고혈압 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한국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1위가 암이고요. 네. 2위가 심혈관 질환, 그리고 3위가 뇌혈관 질환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 질환이 아니라 그 원인 질환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으로 따져보면 네. 고혈압이 아주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연간 전 세계 사망자 5,600만 명 중에 710만 명 정도가 고혈압의 영향을 받아 숨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2위, 3위인 심장 뇌혈관 질환이 네. 고혈압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선행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고혈압은 우리가 보통 중년 이후에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러면은 네. 아, 나 고혈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주변에 꽤 많잖아요. 많이 계세요. 예. 네. 고혈압의 유병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성인 인구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3분의 1이요. 네.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표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성의 경우에는 이 30대, 40대 보시면 17%, 31%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다가 네. 한 60대 이게 넘어가면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오른쪽 표는 여성분들인데 여성의 네. 경우에는 30, 40대 때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3.3%, 12.4% 정도이다가 갱년기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렇네요. 그리고 70대가 넘어가면 72% 정도로 남성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여성분들이 호르몬의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혈압 그 유병률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이제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래프들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고혈압도 노화의 한 과정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혈관의 노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95%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혈압이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원인 때문에 없이. 조금 뭐 말이 어렵긴 한데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특별한 원인 없이 그 자체적으로 생겼다는 고혈압을 뜻하는 거고요. 네. 이런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고혈압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 그림을 좀 보시면요. 우선 이제 고혈압에 어떤 집안 내력이 있는 경우. 흔히 고혈압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盐분 섭취를 좀 과다하게 하는 그런 식습관과 음주 흡연,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비만, 운동 부족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혈압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95%의 고혈압이 특별한 원인 없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5%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네, 나머지 5%는 이제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특정한 원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네. 2차성 고혈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2차성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으로는 뭐 쿠싱 시병, 그리고 갈색 세포종, 원발성 알도스테론 혈증, 좀 예. 어렵죠. 예. 이름 자체도 되게 이름 자체가 어렵네요. 어렵죠. 이런 네. 좀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예. 호르몬 질환들이 네. 이제 2차성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혈관 질환의 일종인 대동맥 축삭증, 그리고 예. 신장 혈관 질환들도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수면 무호흡증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그런 것도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요. 수면 예. 무호흡증도요? 네, 그것도 고혈압을 2차적으로 일으킬 수 있고, 네. 우리가 특정 약물, 약 중에 고혈압을 또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2차성 고혈압이 의심되는 분들은 예. 이제 그 2차성 고혈압에 대한 정밀 검사를 좀 네. 시행하기도 하는데 네. 모든 고혈압 환자분들에 있어서 다 정밀 검사를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20세 이전에 발생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발생한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혈압약을 3개 이상 이렇게 좀 세게 쓰는데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저항성 고혈압, 네. 그리고 혈압이 조절이 잘 되다가 급격하게 갑자기 혈압이 나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2차성 고혈압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아 혈압 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죠. 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이런 건 없죠? 스트레스 받을 때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도.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면 네. 우리 몸 안에 이제 분비가 되면 네.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좀 올랐다가 스트레스 네. 요인이 없어지면 다시 다시 또 좋아지는 내려가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실에 기반된 표현이기도 네. 했네요. 그러네요. 자, 앞에서 또 이제 고혈압이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고혈압 환자분의 자녀들은 그럼 모두 다 고혈압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유전이 된다라는 말은 조금 좀 과한 말인 것 같고요. 네.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경향이 라고 있다.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고혈압이라고 해서 자녀가 100% 고혈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고혈압이 전혀 없는 가게, 이제 조부모도 고혈압이 없고 부모도 고혈압이 없는데 자녀분한테 고혈압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시면 그 부모들 중에 이제 부모가
전혀 고혈압이 없는 분들 중에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5분의 1 정도 되고요. 양 부모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인 경우에는 자녀가 나중에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두 분 부모 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고혈압이 발병할 확률이 한 50% 정도로 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예. 있죠. 높아지네요. 네. 그럼 이런 유전성이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고혈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혈압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의 자연 경과가 있는데 네. 고혈압의 자연 경과를 보시면 이제 가족력이 있는 환자가 어떤 유전적인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죠. 그래서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그냥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단계가 있고요. 네. 그러다가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는 어떤 혈압이 조금 간헐적으로 이따금씩 한 번씩 높게 체크되는 가끔씩만. 그런 네. 간헐적 고혈압 상태가 되다가 결국에 한 40 초반 넘어서부터 이제 계속 측정할 때마다 혈압이 높게 나오는 고혈압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50대 초반 이후부터는 이제 체내의 각종 장기에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그런 합병증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이 이런 경과를 지내게 되지만 예. 그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조금 더 일찍 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냥 우연히 혈압을 체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들렀다가 그렇죠. 예.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높게 측정되었을 때 이게 어떤 단계의 고혈압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죠. 없겠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병원에 가서 어떤 단계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혈압을 쟀을 때 보통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한 번 높다고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진단하진 않습니다. 예. 우리가 3번 이상 방문을 했을 때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예. 그때 고혈압이다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고혈압 검사라는 게 있어요. 기계를 이제 여기 달고 하루 동안 혈압을 수시로 측정해주는 그런 이제 검사가 있는데 그걸 네. 해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고혈압의 단계도 나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합병증이 발생할 때까지 본인이 이제 고혈압인지 모르고 치료를 안 받고 계신 분들도 많다라고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본인이 고혈압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잠깐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30세 이상의 성인의 고혈압 관리 지표를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표입니다. 옛날에 보시면 1998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본인이 고혈압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인지율이 25% 정도밖에 네. 안 됐습니다. 정말 낮네요. 네, 아주 낮죠.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혈압이 잘 조절되는 유병자 조절률이 5%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95%의 고혈압 환자분들이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관리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한 2016년 데이터를 보시면 인지율이 한 65% 정도까지 네.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도 한 3분의 1 그러네요. 정도는 본인이 고혈압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거죠. 그리고 유병자 조절률도 보시면 한 44%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 한 55% 정도가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안 있는 거죠. 되는구나. 아직은 좀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혈압이 있었지만 조절을 뭐 잘 안 하셔서 네. 뇌졸중이나 뭐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었는데 네. 관리를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지금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잠깐 그림을 보면서 고혈압의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머리 쪽으로는 이제 어떤 뇌졸중, 즉 뇌경색과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눈 쪽으로도 어떤 안구의 출혈이나 시력 소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장 쪽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파 쪽으로도 이제 콩팥에 많은 혈관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 취약해서 어떤 콩팥 기능 부전이 발생하실 수 있고 말초혈관, 다리 혈관 쪽에도
동맥경화가 발생해서 다리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그런 질환이 생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동맥 쪽으로 대동맥박리나 대동맥류 같은 대동맥 질환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고혈압을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이제 생명과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네. 잠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심혈관계 사망률에 대한 이제 그래프인데 네. 이제 혈압이 이제 115에 75, 이제 높은 혈압이 115, 낮은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 75인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혈압이 20, 이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씩 올라가면 네. 심혈관계 사망률이 2배씩 올라갑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115인 사람에 비해서 155인 사람은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40이 높은 거기 때문에 네. 4배가 네 되고요. 배가. 175가 되면 8배가 되는 겁니다. 아. 이완기 혈압은 한 10이 올라갈 때부터 2배씩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고혈압과 심혈관계 사망률과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고혈압의 합병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인데요. 그 뇌혈관계 질환인데 보통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중풍으로 많이 쓰러지시잖아요. 그 고혈압이 이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뇌졸중은 이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이제 파열이 되면서 뇌조직으로 이 출혈로 혈액이 흘러들어가서 생기는 뇌출혈을 통틀어서 네.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제 고혈압은 이 대표적인 뇌졸중의 위험인자입니다. 네. 고혈압이 전혀 없는 분에 비해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이 뇌졸중 발생률이 7배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질환들이 그렇듯이 이제 뇌졸중도 평상시에는 그냥 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뇌졸중은 이제 심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어떤 갑자기 발생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빨리 진단을 하려면 환자분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오셔야죠. 네. 그래서 자각 증상이 어떤 건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잠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뇌졸중의 발생을 의심을 해봐야 할 대표적인 조기 증상들을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측마비가 있는데요. 이제 한쪽 팔이나 다리 등으로 힘이 빠지거나 감각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발음이 어둔해진다거나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언어 장애가 발생하거나 의식의 변화가 있으면 이럴 경우에도 뇌졸중 증상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둘로 갈라져 보이는 그런 복시 증상도 뇌졸중을 이제 의심해봐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갑자기 발생하는 어지럼증, 심한 어지럼증이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 발생할 때도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5가지의 경우에는 꼭 병원을 이제 네.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돌연사의 주범인 심근경색도 그 고혈압으로 생길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고혈압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심근경색은 심장의 근육을 먹여 살리는 이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네. 그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동맥경화반이 생겼다가 그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면서 갑자기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 근육에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 심근의 괴사로 인해서 어떤 사망에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인데요. 네. 잠깐 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여기 왼쪽 그림이 동맥경화 반이 파열된 그 혈관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심근경색 환자분의 어떤 심장의 절단면을 보시는 거예요. 네. 이분은 이제 사망하셨기 때문에 심장의 절단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쪽 부분은 윗부분은 색깔이 이제 괜찮은데 아래쪽을 보시면 이 심근경색 부분입니다. 까맣네요. 네. 까맣게 이제 경색이 돼서 쉽게 말하면 이제 심장 근육이 썩어 있는 거죠. 네. 피가 통하지 않았던 거죠. 괴사가 돼 괴사된 있는 거죠. 것을 볼 수 아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보통 어떻게 좀 표현을 하십니까? 네, 이제 전형적인 심근경색의 증상은 이제 앞가슴, 가운데 가슴 네. 혹은 이제 왼쪽 가슴이
뻐근하게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네. 아니면 좀 조이는 양상일 수도 있고 네. 누르는 양상으로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네. 대개는 한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식은땀이 나거나 숨찬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어떤 목이나 네. 왼쪽 팔 등으로 뻗치는 네. 양상에 같이 방사통이 네.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이런 전형적인 증상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네. 특히 이제 고령 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많으신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전형적인 증상으로 오지 않으시고 그냥 조금 체한 느낌. 좀 답답하고. 답답하고 네. 체했다고 이제 막 손을 따시고 뭐 아. 소화제 드시고 그러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어요. 잠깐 좀 체하고 답답하고 상복부 불편감 그런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으셨다가 예. 심근경색이 진단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치료가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네. 그 막힌 혈관을 재개통, 이제 쉽게 말하면 뚫어주는 거죠. 막힌 네. 혈관을 이 혈관을 이제 뚫어주는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잠깐 그림을 좀 보시면 네. 손목 또는 대퇴부 쪽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이제 관상동맥으로 직경 한 2mm 정도의 가늘고 긴 관을 삽입을 하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좁아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삽입해서 막힌 혈관을 뚫고 좁은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입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에 막혔던 혈관의 풍선을 넓혀서 부풀린 다음에 네. 스텐트라고 하는 이 지금 스프링처럼 보이시죠? 스텐트라고 하는 그물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텐트 삽입 시술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막힌 부분이고요. 혈관이 막힌 부분에 스텐트 시술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제 막힌 혈류가 부분이 흐르네요. 이제 혈류가 흐르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제 시술을 하는 게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힌 혈관을 빨리 재개통시킬수록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예후를 이제 보여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네.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예후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합병증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대동맥 박리입니다.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과장님? 네, 대동맥 박리는 이제 고혈압이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네. 심장에서 혈액이 이제 뿜어져 나오면 그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것이 바로 대동맥인데 잠깐 이제 그림을 보시면 혈관이 그냥 한 겹이 아니고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네. 대동맥의 이 혈관 내막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이게 트어지는 거죠. 트어지고 그 내막 틈을 통해서 혈액이 흘러 들어가서 이제 이 공간을 만들면서 번져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 겹으로 이루어진 혈관벽이 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손끝, 발끝까지 뻗어가는 그 말초 동맥에도 고혈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앞에 이제 시술하는 장면을 네. 잠깐 보셨는데요. 네. 다리 혈관, 팔 혈관 이런 이제 말초 동맥에도 똑같이 동맥 경화가 발생을 해서 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다리 혈관이 막히면 다리가 아파요. 우리가 네. 이제 심장 혈관이 막히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다리에 있는 동맥이 막히면 다리의 통증이. 주로 걸을 때 걸을 어떤 분들은 한 50m만 걸어도 아파요. 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다리에 동맥 경화가 진행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잠깐 사진을 좀 보시면 네.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복부대동맥이고 양쪽으로 이제 다리 동맥으로 갈라지거든요. 네. 장골 동맥으로 갈라지는데 오른쪽 동맥은 완전히 막혀 있고 안 보여요. 네, 왼쪽은 심하게 이렇게 협착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풍선으로 이제 넓히는 장면이고요. 네. 왼쪽에는 스텐트 삽입을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서 이제 혈관이 개통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원래 저렇게 혈류가 흘러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이제 막힌 네. 거죠. 막혀 있었던 거죠. 이것도 이제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런 질환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알아볼 합병증은요, 이제 심고전입니다. 사실 심고전증 많이 이야기도 들어봤던 것 같고요. 좀 익숙하기도 네. 한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걸까요? 네, 심부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심장 기능의 부전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장의 가장 이제 중요한 기능이 펌프 기능이죠. 그쵸. 네. 혈액을 이제 짜주는데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이제 이완을 해서 받아주고요. 이완 기능도 중요합니다. 네. 이완을 해서 피를 받아주고 받아주고. 받은 혈액을 다시 짜서 짜고. 온몸으로 이제 네. 품어주는 내고. 거죠. 그래서 이완 기능과 수축 기능이 있는데 그 둘 중 어느 한 기능에 이상이 오면 이 심부전 증상이 발생할 수가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 기능이 잘 안 되면 온몸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심부전이 생기기도 하고 이완 기능이 떨어지면 네. 폐에서 오는 혈액을 받아야 되는데 혈액을 받지를 받지 못하죠. 못해요.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폐에 부종이 올 수 있어요. 네.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전 환자분들이 숨이 찬 이유가 이제 폐 부종이 오기 때문에 이제 숨이 차는 증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오래 방치가 되면 네. 이 높은 압력을 이기고 심장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혈관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심장 펌프 작용을 하는데 심장이 너무 힘이 들죠. 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 커지고 심비대가 오면서 결국에는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네.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 네. 이 흉부 X선 사진을 보시면 이제 좌측이 정상 이제 소견이고요. 네. 우측이 심부전 환자의 X선 사진입니다. 아. 가운데 부분에 이게 하얀색 덩어리 같은 게 보이죠. 네. 이게 심장입니다. 네. 왼쪽 양쪽에 까만 게 폐이고요. 네. 이 심장 크기를 보시면 정상 분에 비해서 심부전 환자의 엄청 커졌네요. 심장을 보십시오. 네. 아주 커져 있죠. 네. 이제 고혈압 때문에 이제 심장이 이제 이렇게 커져 있는 거고 결국에 네. 심장의 기능이 나빠지니까 여기 보시면 하얗게 폐 부종이 같이 이제 동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심한 호흡 곤란을 이제 호소하시면서 네. 병원을 찾으시죠. 네. 그래서 저렇게 심장이 커져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라는 그러니까요. 거. 예. 네. 크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좋은 게 그리고 아니라는 거. 크면 절대. 좋고 또 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거를 또 좋게 생각하시는 네. 힘이 분들이 생긴다고 있는데, 생각할 수도 예. 있으니까. 근데 우리 팔 근육이나 뭐 이게 다리 근육은 두꺼워질수록 좋지만 좋은데.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면 좋지 않습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방금 알아보신 거는 심부전이었고 네. 이번에 알아보실 거는 신부전입니다. 그 신장 기능의 부전이라는 뜻인데요. 고혈압이 신부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장, 콩팥은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장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그 노폐물을 걸러주려면 혈관이 아주 이제 많이 분포되어 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장은 이 콩팥은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덩어리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혈압에 취약한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 이제 방치가 되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콩팥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환자분들은 이 고혈압 관리가 계속 안 돼서 콩팥 기능이 아주 급격하게 나빠져서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투석을 네.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아이고.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투석하는 환자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이 고혈압 관리가 안 돼서 투석을 하게 되는 아. 그런 환자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미리만 좀 관리가 잘 됐더라면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네.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통 조금 연세 드신 분들 말고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라고 이제 확진을 받게 되면 치료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가능하면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젊은 나이일수록 더 그런데요. 왜 네. 그러냐면 이제 젊은 환자일수록 고혈압으로 살아야 하는 그 기간이 훨씬 길죠. 길어집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30대 환자분이다. 30세 때 고혈압을 진단받았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이제 80세까지 사신다고 하면 50년을 50년. 이제 높은 혈압으로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한 50대 때 진단받은 분에 비해서 유병 기간이 거의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만큼 고혈압에 노출된 시기가 길어지고 네. 합병증 발생률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진단된 분일수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근데 사실 반대죠. 우리가 이제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에 아주 예민하신 분들도 많고 네. 혈압 관리 아주 철저하게 하시려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젊은 분들은 오히려 관리를 안 하려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오히려 주변 분들이 막 말리세요. 말리세요. 왜 너 먹냐. 네. 이 젊은 나이에 왜 혈압약을 먹고 있냐라고 말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데 네. 네. 이제 주변에서 한마디 이렇게 그 말리는 말로 네. 혈압약을 안 드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큰일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일수록
연세분들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보다 훨씬 더 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단적인 치료 효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망률이죠. 네. 혈압을 그냥 두는 것보다 혈압을 치료했을 때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냐. 정답은 이제 그렇다입니다. 네. 이제 고혈압을 방치하지 않고 적절하게 치료했을 때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줄고요. 수명이 올라갑니다. 그냥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 표에서 요 하얀색 막대와 빨간색 막대가 있죠. 네. 하얀색 막대가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이고요. 네. 빨간색 막대가 고혈압을 치료했을 때 사망률입니다. 네. 10년 사망률을 비교한 건데요. 남성, 여성 그리고 남성, 여성 통틀었을 때 공히 이제 그 사망률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 전체 사망에 의한 사망률이 한 23% 정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같은 경우는 50%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를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거는 그래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 우리 환자들이 고혈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이제 숫자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모르신다고요. 네, 혈압이 이제 두 가지로 표시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혈압계에 이제 팔을 집어넣고 혈압을 체크하시면 혈압이 두 개가 나오죠. 네. 높은 혈압이 있고 낮은 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실에 오셔서 혈압이 얼마 나오셨어요 물어보면 뭐 어떤 분들은 70에 130이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170에 130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130에 70을 거꾸로 말씀하시는 네. 건지 헷갈릴 수가 이렇게 있군요. 진료실에서 그렇죠. 좀 혼돈을 네.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숫자 중에서는 항상 높은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혈압이 두 개로 측정되냐 하면 네. 이제 심장이 수축을 하죠. 그래서 네. 수축을 했을 때 혈압이 이제 올라가고 이 심장이 이완을 하게 되면 그때는 혈압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아. 그래서 혈압이 두 가지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 이 혈압 정상 혈압에 대한 그런 기준을 보시면 잠깐 이 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이제 재는 혈압을 기준으로 할 때 120에 이 수축기 혈압은 120, 이완기 혈압은 80 정도까지를 이제 정상 혈압으로 정의를 하고요. 네.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29까지 가는 경우를 이제 주의 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130에서 139 그리고 이완기 혈압 기준으로 80에서 89까지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0 이상,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네. 같은 고혈압이라도 이제 수축기 혈압이 만약에 160이 넘어간다. 네. 160을 기준으로 160 이하를 1단계 1기 고혈압, 네. 160 이상을 2기 고혈압, 그리고 아. 이완기 혈압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인 경우를 1기, 100 이상인 이상은 경우를 2기 고혈압이다라고 아.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혈압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혈압 측정 방법에 따른 고혈압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게 진료실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혈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가정 혈압 우리가 집에서 재면 조금 더 이제 혈압이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재는 그런 가정 혈압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축기 혈압 135, 이완기 혈압 85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일 때 고혈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활동 혈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를 차고 하루 동안 이제 생활하고. 이제 생활하면서 네. 측정하는 정밀 검사가 있는데 네. 그것도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평균 혈압 130에 80 이상일 때 고혈압이다라고 진단을 네.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어떤 환자들은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었는데도 별 증상이 없으니까 네. 약을 안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혈압은 딱히 증상이 없나요? 예, 고혈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두통, 어지럼증, 네. 그리고 이제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거나 어떤 피로감 같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고요. 네. 네. 또 코피가 뭐 자주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야가 조금 흐린다거나 조금 그리고 어떤 성기능에 장애가 생긴다거나 네.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무증상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증상이 전혀 이제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신이 고혈압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전체 고혈압 환자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아.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고혈압 합병증이 이제 진행을 해서 아주 치명적인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우리가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는 그런 별명을 이제 진짜 붙이기도 위험하겠어요. 하는 거죠. 네. 제 고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그런 질문이에요. 생활 습관에 관한 건데 네. 그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시나요?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좀 가려야 될 것들 말씀해 주시는 게 있나요? 네, 이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을 이제 말씀드릴 때 네. 이제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 사실 금연과 절주입니다. 금연과 절주. 네. 그렇죠. 따라서 과도한 이제 이 음주나 네. 흡연은 혈압을 이제 올리고 심혈관계 합병증을 이제 증가시키는 아주 나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 네. 술도 줄이셔야 됩니다. 술도 적어도 이제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5일 이상은 유산소 운동. 네. 한 30분 이상 조금 땀나는 운동 있죠. 조금 땀나고 숨 찰 수 있는 네. 그런 유산소 운동을 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고혈압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고 운동으로는 이제 가벼운 조깅, 가볍게 뛰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기 그리고 수영 그리고 네. 빨리 걷기 네. 같은 그런 운동들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식이 조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슬라이드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고혈압 환자분들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g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한 스푼 정도가 10g입니다. 근데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이제 드시는 거의 안 드신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저는 항상 저게 조금 애매한데 과연 5g이면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 뭐 국이든지 뭐 네. 반찬이든지 네. 염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먹으면은 저 정도일까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한 스푼 정도, 반 스푼 정도가 5g이고 네. 간장으로 따지면 한 숟가락. 아. 네. 뭐 간장 한 큰 숟가락 정도가 5g이에요. 네. 그 정도가 이제 한 5g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네. 일반적인 염분 섭취량을 보면 10g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소 드시는 그 어떤 염분의 절반 정도 이제 섭취를 하시는 게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염분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것 외에도 과식을 피하고 칼로리 섭취를 좀 줄이시고 그리고 단백질이나 어떤 신선한 야채 그리고 과일 섭취들을 좀 늘리시는 게 고혈압 식습관에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나트륨 섭취를 이제 줄이기 위한 그런 식단을 조금 이제 연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조리를 하실 때 간장이나 고추장, 뭐 된장 이런 화학 조미료 사용을 좀 줄이시고 단맛과 신맛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물보다는 이제 이 건더기 위주, 아무래도 국물에 이제 염분이 많이 들어있기 예. 때문에 그쵸.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김치나 깍두기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한 4쪽, 5쪽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약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약물을 먹는 것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비만인 분들은 살을 빼면 혈압이 좀 좋아진다고 해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신 채로 그냥 다이어트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으로 처음 진단되는 분들 중에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일수록 이제 운동하고 체중 조절만 하시면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사실은 체중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잠깐 표를 보시면 비만한 환자분이 10kg 정도 체중 감량을 하시면 네. 한 5에서 20mMq 정도, 한 20 정도까지 또 혈압 강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어떤 식사법,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이 조절을 하시면 8에서 14,
그리고 저염식이, 그리고 운동하시는 것도 혈압 강화 효과가 있고요. 네. 술을 지르는 것도 약간의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런 생활요법만으로는 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주치하고 상의를 하셔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를 좀 봐야 되고요. 혈압 생활요법만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꼭 2, 3개월 안에 다시 혈압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체크를 해보고 혈압 조절이 여전히 잘 안 된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저는 이제 생활요법만 할래요 이제 해서 네. 이제 보는데 그냥 생활요법만 하시고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안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생활요법으로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모르게 안 모르시죠. 되죠. 네. 그냥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요법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약물 치료도 동시에 병행해야 될 분들은 네. 같이 병행하면서 혈압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 고혈압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약에 의한 이제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약물 치료를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약에 이제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드물어요.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잘 약 드시면서 혈압 관리를 아주 잘 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고혈압에 이제 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드물지만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이 생기는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고혈압 약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안지오텐신 차단제, 칼슘 기량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이렇게 4가지 이 약을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안지오텐신 차단제 같은 경우는 마른 기침, 여성형 유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칼슘 기량제 같은 경우는 빈맥, 발목 부종, 두통, 안면 홍조 같은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뇨제인 경우에는 저칼륨 혈증, 내당능 저하, 그리고 요산 증가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수축, 심전도 장애, 말초 혈관 수축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드신 혈압약의 어떤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이 네. 나는 혈압약이 안 맞아 그리고 그 뒤로 아예 병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약에는 내가 부작용이 있었지만 약을 좀 바꿔보면 또 전혀 부작용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전혀 병원을 찾지 않고 그냥 혼자 관리 없이 지내시는 것보다는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또 혈압약을 네. 드시면은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혈압약에는 특별한 내성이 발생하는 거는 없는 것으로 네. 되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혈압약을 하나 쓰다가 조절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안 네. 돼서 약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제 내성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렇죠. 내성보다는 고혈압 자체가 조금 더 악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약을 증량을 해서 이 정상 혈압으로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면 약을 줄이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2개, 3개 드시다가 운동이나 어떤 식사요법을 잘 하셔서 약을 하나만 드신다거나 반알만 드신다거나 그리고 한 10명에 1명 정도는 혈압약을 끊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혈압을 처음 진단받은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네. 라는 그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고혈압을 약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한 90% 정도가 고혈압 약을 계속 드시게 되기 때문에 일부 맞는 말이긴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드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고혈압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게 몸에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혈압 약을 안 드시면서 높은 혈압으로 지내시다가 합병증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것보다 혈압 약을 드시고 건강하게 부작용 없이 합병증 없이 잘 지내시는 게 훨씬 몸에 좋은 거죠. 훨씬 네.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질환이기도 하면서도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네.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평소에 생활 관리를 잘 하셔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혈압이 발생한 분 같은 경우는 주치의와 그리고 병원과 좀 친해지셔야 돼요. 네. 병원 가깝게 그렇죠. 지내셔야 되고 네. 자주 병원을 방문하셔서 고혈압도 모니터를 하고 정기적인 검진 네. 그리고 생활요법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관리만 잘 하게 되시면 고혈압이 뭐 아주 무서운 그런 치명적인 질환이 아니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경증 질환이다 네. 될 수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강조해 주신 것들 잘 새겨 듣고요. 저 고혈압 관리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건강 관리에 소홀하다면 그 누구도 고혈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평소에도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 식단 조절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운동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리만 잘하면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으로 치료를 소홀히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그 고혈압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